저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컨텐츠를 광고 상품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매달 제가 하는 일은 고객들이 상품을 이해하도록 제안서를 만드는 일이에요. 외부 고객에게 나가는 제안서,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어떨 때는 시간을 줄이려고 거의 그냥 찍어내는 수준으로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시간 줄이는 템플릿도 공유드리고 단축키 모음집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단축키를 대체 왜 써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공유 드린 바 있으니까요. 이 자료 있으시면은 보면서 하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영상으로 보셔도 돼요. 하나하나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3개는 개체 이동에 대한 겁니다. 개체 선택 후 마우스 드래그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개체가 움직이는지에 대한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런 도형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걸 개체라고 하는데요. PPT에서 이 개체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냥 막 움직일 수 있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가 이런 네모를 3개 정도를 반듯하게 놓고 싶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놓고 이 하나가 복제가 돼야 되겠죠? 복제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우리 두 번째 보면 컨트롤 마우스 드래그하면 개체 복제입니다. 컨트롤 누른 채로, 자, 컨트롤 누르면은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바뀌죠. 그러면 이렇게 복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Shift를 누르면 우리가 수직 아니면 수평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Shift 누른 채로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자유롭게 하려고 해도 수직 아니면 수평의 방향으로 밖에는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던 컨트롤과 Shift를 같이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복제가 되면서도 수직 아니면 수평으로만 이동합니다. 자, 컨트롤 Shift 누른 채로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었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거는 다른 방향으로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수직 아니면 수평으로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복제가 되는 형식의 단축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단축키를 모를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냥 여기를 놓고 컨트롤 C, V를 눌러서 복제를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반듯하게 맞췄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컨트롤 C, V에서 다시 반듯하게 가서 맞췄을 겁니다. 네,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개도 돼요. 3개를 놓고 컨트롤 Shift를 누른 채로 마우스 커서 모양 바뀌었죠? 밑으로 내리면 복제가 됩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단축키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개체를 복사하는 데 있어서 또 반듯하게 정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수직 수평으로 복제를 할 때 컨트롤 Shift를 동시에 누른다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복제에 대한 건데요. 우리 컨트롤 D가 있습니다. 컨트롤 D. 네, 방금 설명드렸던 장표로 돌아가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좀 지우고 이 개체가 하나만 있다라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처럼 복제를 하려고 할 때 컨트롤 Shift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컨트롤 D를 누르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면 우리가 2번 눌러야지 복제가 되잖아요. 근데 컨트롤 D를 누르면 한 번에 복제가 됩니다. 컨트롤 C, V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요. 그러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2번 누를 거를 컨트롤 D 한 번 누르니까 시간 단축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컨트롤 D에 숨겨진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컨트롤 D를 누르고요. 최초로 내가 놓은 위치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다시 컨트롤 D를 누르면 그대로 내가 최초로 놓았던 위치의 간격에 맞춰서 그 다음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줄여가지고 개수를 여러 개를 놓는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얇은 거를요. 10개를 같은 간격으로 놓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컨트롤 D를 누르고 최초로는 잘 맞춰서 오른쪽에 놓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컨트롤 D만 누르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동일한 간격으로 이 얇은 사각형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 개를 해도 마찬가지겠죠? 컨트롤 D를 눌러서 최초로 밑으로 내려서 위치만 잘 맞춘다면 아무리 여러 번 컨트롤 D를 눌러도 동일한 간격으로 개체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단축키는 너무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컨트롤 Shift C와 컨트롤 Shift V입니다. 이 단축키는 정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축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파워포인트에서는 필수인 단축키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꼭
외우셔도 됩니다. 이거는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장표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네모 있죠? 여기 보이는 네모, 이거의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주황색으로 바꾸고 선 색도 아주 눈에 띄는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그림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그림자를 넣어서 아주 흐리게, 자, 이것만 딱 튀게 해볼게요. 근데 내가 이 위치뿐만 아니라 이 위치에 있는 애도 이거랑 똑같이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시 해야 되나요? 다시 빨간색 선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방금과 같은 순서로 색깔을 넣고 그림자를 넣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퇴근을 6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형식에 맞춰서 그대로 서식을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는 복사 붙여넣기잖아요. 서식 복사 붙여넣기는 컨트롤 Shift C,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개체에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Shift V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개체에 있던 서식이 그대로 내가 원하는 개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컨트롤 Shift V 정말 많이 쓰니까요. 요거는 꼭 익히셔가지고 앞으로 쭉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컨트롤 Alt V가 있는데요. 형식 선택해서 붙여넣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많이 쓰이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무료 템플릿으로 드렸던 파일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이걸 한 장을 전체로 해가지고 차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좀 부장님 피드백을 받고 뭐 팀장님 피드백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이 세 개의 차트 중에 하나인 이 가운데에 넣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컨트롤 C에서 이거 크기 어떻게 줄이나요? 그냥 이렇게 줄이면 줄여지나요? 위치가 뒤죽박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방금 그 단축키가, 방금 컨트롤 Alt V라고 하는 단축키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아까 이런 차트 있죠? 요거를 전체를 드래그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붙여넣느냐? 컨트롤 Alt V를 눌러요. 그러면 요런 알림창이 뜨는데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 중에 제가 그림 파일을 복사할 거예요. 그림 파일로. 아까 복사했던 차트를 PNG 형식으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 파일로 붙여넣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림 파일이 된 이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거는 크기 조절이 아주 유연해져요. 안에 있는 텍스트 역시도 차트와 함께 크기 조절이 되고요. 내가 이 가운데에 넣어야 된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비율로 이 차트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단점은 이렇게 그림으로 붙여넣게 되면은 후작업으로 수정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나게 작업을 한 개의 슬라이드로 했는데 누군가의 피드백 때문에 이 차트를 여기 가운데에 급하게 넣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크기 조절을 일일이 해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 바로 그림으로 붙여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컨트롤 Alt V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Alt 방향키 좌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회전하기인데요. 여러분들 회전 어디서 해요? 내가 회전하려고 하는 개체를 클릭한 다음에 정렬 들어가서 회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하든지 왼쪽으로 90도 회전하든지 아니면 여기 보시면 회전하는 이 동그란 레버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한 채로 돌려주시면 회전할 수 있죠. 자, 근데 우리 클릭 한 번이라도 시간 아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Alt 누른 채로 좌우 한번 돌려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5도씩 회전합니다. 15도씩.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릴 수 있죠. 네. 뭐 도형도 돌릴 수 있지만 글씨도 돌릴 수 있습니다. 워라벨 BPT. 네, 이런 글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글자를 돌리고 싶다.
자, Alt 누른 채로 왼쪽 누르면 왼쪽으로 돌아가고요. 이렇게. 자,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15도씩. 네. 자, 다음으로 텍스트 크기 키우고 줄이는 단축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부등호 또는 컨트롤 플러스 대괄호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텍스트 놓고요.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누르면 크기 키워지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만 누른 채로 중괄호를 해도 크기를 키우고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텍스트 크기 키우고 줄이는 것까지 했고요. 우리 도형도 크기를 키우고 줄이는 단축키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바로 Shift 방향키 상하 좌우입니다. 자, 도형 우리가 크기 키우고 싶은 도형 하나 누르고요. 누른 상태에서 자, Shift 상하를 누르면 세로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Shift 누른 채로 좌우 버튼을 누르면 두께가 조정이 되죠. 아주 직관적이에요, 이거는. 네, 몇 번 눌러보시면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단축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을 같이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은 Shift만 누르고 방향키 좌우 상하 하니까 위아래로 크기가 조절이 됐는데 이번에는 컨트롤을 같이 눌러볼게요. 컨트롤 Shift를 누르고 위쪽 방향 누르면 아까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크기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미세하게 크기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좌우 버튼을 눌러도 조금씩 크기가 조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Shift 누르면 어떻게 돼요? 쑥쑥 크지만 컨트롤 Shift를 누르면 조금씩 큽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우리 글씨 크기랑 개체 크기를 이제 키보드만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Alt 플러스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키보드 단축키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PPT에서 아무것도 지금 클릭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Alt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뭔가 알파벳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이 작업 표시줄을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Alt를 누른 채로 우리가 1번을 누르면 이 버튼을 단축키로 클릭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미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작업 표시줄을 설정을 해 놓아서 이렇게 도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은 이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위에 있으신 분들 있죠? 이거를 아래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끝에 보면 이런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고 리본 메뉴 아래의 표시를 클릭하시면 이 리본 메뉴의 아래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오셨죠? 그러고 나면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내가 원하는 도구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 파일 들어가서 옵션,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저는 이미 추가가 되어서 오른쪽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뉴를 모든 명령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뉴를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오른쪽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글자 색깔을 자주 바꿔. 그런 사람들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글꼴 색깔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찾아서 오른쪽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서 순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레버를 통해서 이 메뉴의 순서를 조절할 수 있고 여기서 순서가 조정이 되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도 어떤 것이 왼쪽으로 가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도형 채우기를 맨 앞으로 빼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네, 도형 채우기가 맨 왼쪽으로 와 있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Alt 1, 2, 3 단축키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도형 채우기를 1번 자리에다가 커스터마이징 했다라고 하면 개체를 선택한 이후에 Alt 2를 누르면 도형 채우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도형 채우기를 통해서 내가 색깔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일수록 앞쪽에 배치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내가 원하는 단축키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거죠. 도형 그리고 싶다. 그럼 저는 이 도형
그리기가 5번째 있거든요. 그럼 Alt 5를 누르면 도형을 바로 내가 원하는 도형의 모양을 그릴 수 있는 거죠. 네,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처음에 설정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잘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기능을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단축키 활용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컨트롤 L, 컨트롤 E, 컨트롤 R. 이거는 정렬인데요. 정렬은 많이 쓰니까요. 우리가 정렬을 되게 많이 쓰죠. 자, 정렬이죠. 컨트롤 L은 레프트예요. 그래서 보면은 글씨 자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미 지금 왼쪽 정렬인데요. 가운데 정렬을 해볼게요. 컨트롤 E 누르면 가운데 정렬 됩니다. 가운데가 센터인데 왜 컨트롤 E야? 컨트롤 C는 이미 복사죠. 그래서 센터 하면 CEN이잖아요. 그래서 2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컨트롤 E 이렇게 하면 가운데 정렬이고요. 컨트롤 L 레프트로 하면 왼쪽 정렬, 컨트롤 R 하면은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주로 이 세 가지 정렬을 단축키로 많이 쓰고요. 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표에서도 블록 지정을 하고 컨트롤 L 하면 왼쪽 정렬, 컨트롤 E 하면 가운데 정렬 이렇게 됩니다. 이 정렬 기능은 정말 많이 쓰니까요. 또 직관적이기도 하잖아요. 잘 외울 수 있는 단축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축키를 쓰면 저는 상당히 이 PPT가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F4라고 하는 단축키인데요. 이 단축키는 최종적으로 수정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단축키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신나게 보고서를 정리했는데 지금 36포인트로 제가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다 제목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보고를 하는 회장님은 노안이 좀 심하게 오셔가지고 글씨 크기가 50이 아니면 안 보인대. 그러면 모든 보고서를 글자 크기를 50으로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한 개를 일단 글씨 크기를 50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글씨 크기를 50으로 바꾸는 명령을 한번 내렸죠. F4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직전에 했던 명령을 반복할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에 놓고 F4를 누르게 되면 다 50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전에 했던 명령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단축키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언제 쓰냐? 마지막에 보고서를 수정할 때 많이 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특정 명령을 굉장히 반복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글자 크기 예를 들면 뭐 50으로 다 맞춰야 된다. 그러면 슬라이드 전부 가면서 내가 원하는 영역에 텍스트를 클릭하고 F4만 계속 눌러가면서 마지막 수정을 할 때 이런 기능들을 많이 쓰고요. 응용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전 명령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F4 단축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단축키 모음집으로 드렸던 단축키들을 전부 정리를 드렸고요. 이 단축키들을 어떨 때 실무에서 사용하는지도 상황을 두고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습니다. 하나 추가로 보너스 트랙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사가 갑자기 내가 다른 짓을 하고 있는데 뒤로 왔다. 뭘 눌러야 되죠? 윈도우 M 누르면 바로 모든 창이 내려가고 바탕화면이 뜹니다. 직장인의 생존을 위한 단축키로 여러분께 재미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 말씀드리면 애니메이션을 복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네모를 밝기 변화로 했다. 자,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이 밝기 변화로 지금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애니메이션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서식 복사가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V였잖아요. 자, 애니메이션은 Alt 시프트 C, Alt 시프트 C를 누르고요. 내가 원하는 네모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네모 역시도 밝기 변화로 애니메이션이 복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보면요, 밝기 변화가 복사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너스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축키 모음집 다 설명드렸고요. 이거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써보면서 손에 익히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직장 생활을 진짜 하면서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영상 개수를 일주일에 많이 올리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댓글로 격려해 주시고 또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이 채널을 쭉 이어나갈 수 있는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PPT에 늪에 빠져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또 공유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PPT를 만드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